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인더원고 1학기 수학시험은 앞부분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중반 이후부터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중간고사는 복잡한 식을 끝까지 정리하는 계산 체력이 필요했고 기말고사는 부등식과 경우의 수, 행렬에서 조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꼼꼼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달랐지만 두 시험 모두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 뒤쪽 문제를 차분하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는 20문항, 기말고사는 21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초반에 기본 문제들이 비교적 편하게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는 식이 길어지고 조건을 직접 방정식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과 경우의 수와 순열, 행렬의 비중이 커지면서 계산보다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힘이 더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복잡한 식을 끝까지 밀고 가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작은 조건 하나를 놓치지 않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항등식과 2차 함수였습니다. 특히 항등식은 네 문항이 모두 심화로 분류됐습니다. 차수가 높은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식을 여러 단계로 변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주어진 관계를 보고 필요한 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바꿔 접근해야 하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초반 1번부터 6번까지는 비교적 평이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시험이 무난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풀이가 길어지면서 방법을 알고 있어도 계산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고사는 개념을 모르는 것보다 긴 풀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이 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의 수와 순열, 행렬도 각각 6문항씩 출제됐습니다. 특히 행렬은 6문항 가운데 4문항이 심화였습니다. 단순 연산보다 여러 성질의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등식에서는 정수 조건이 함께 주어지면서 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고 가능한 값을 빠짐없이 살펴야 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도 비슷합니다. 가능한 상황을 대충 세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경우나 중복된 경우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한 번의 큰 계산 실수보다 작은 조건 하나를 놓치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방식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고사처럼 식이 긴 문제에서는 해설을 보고 풀이 순서를 외우기보다 조건만 보고 어떤 식부터 세울지 스스로 시작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말고사처럼 경우를 나누는 문제에서는 왜 여기서 경우를 나눠야 하는지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빠뜨린 조건이 없는지 스스로 검토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 유형은 반대로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쪽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쓰지 않아야 뒤쪽에서 식을 다시 정리하거나 여러 경우를 검토할 여유가 생깁니다. 인더공고 시험은 계산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과 조건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힘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바로 넘기기보다 스스로 끝까지 구조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